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각 당 지도부들의 판단과 요청도 있었고, 건물주가 구청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거를 해주면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사사건건 플러스 손정혜 변호사, 소정섭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위한 분수령 오늘입니다. 여야가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하면서 단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만 많고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되고 뭐가 안 될 것 같은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지금 국회 교육위가 열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것 지금도 때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처리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그 9일까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6일이나 늦어도 7일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법안 심사 소위 교육위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된다면은 네. 올해 처리가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물 건너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안을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열리고 있고요. 이른바 박용진 3법은 민주당에서 나왔고 자유한국당 법안이 지난 금요일인가 나왔죠. 네,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치원의 회계를 이원화시킨다는 겁니다. 네.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은 국가 지원 회계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부모들이 내는 금액, 부담금 같은 경우는 네. 일반 회계로 이제 따로따로 회계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학교 급식법 같은 경우도 정부안은 200인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안은 전체 유치원이 적용받도록 하자는 아니었는데 한국단은 300인 네. 이상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아이수가 안이 나온. 300인 이상인 유치원만 네, 네. 현재 한 300인 이상인 유치원은 전체 대비 한 10% 정도로 추산이 큰 되고 유치원만 있는 예, 그 상황이고요. 급식법 적용을 받자. 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전환을 했을 때 횡령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한국당의 어떤 다른 점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야가 교육위 이 소위를 생중계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양당이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 보겠습니다.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낸 안은 현재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교육용에 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혈세에서 나왔든 그것이 교비란 말이에요. 교비와 관련해서는 교육비용으로 써야죠. 그걸 어떻게 명품백을 싸자는 거에 명품백을 싸도 이거는 내 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없다고 보여요. 왜 굳이 실효성이 없는데 회계를 분리시키느냐. 국민혈세로 그 보조하고 지원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을 건 다 받고 지금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의 여야의 유치원법을 보면요. 네, 먼저 이제 말씀하신 손정혜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회계 관련해서 제일 논란이 됐었죠. 네,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회계 운영 이론화, 이게 에듀파인 전부 적용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네, 뭐 어디에 뭘 쓸 것인지 다 기록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거 국가 지원 회계하고 일반 회계 여기서 일반 회계라는 건 그러면 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크게 뭐 세 가지로 보시면 될 텐데 네. 돈이 첫째는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고 이번에 제일 크게 문제된 돈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 문제된 전체 네.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로 되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학급 운영비라고 교재나 교구 같은 거 살 때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박용진 의원 민주당의 당론은 전체를 어쨌든 회계를 단일화해서 네. 이른바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자라는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은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개는 이제 국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 네. 이건 그냥 일반 회계로 하자. 회계를 두 개를 분리해서 네. 운영하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어떤 게 쟁점이냐면, 그러니까 세금 들어간 돈은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해서 투명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드는 원비는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좀 알아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거고, 박용진 의원은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핸드백 사고 뭐 아들 차 사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지금. 그렇죠. 막 네. 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결국 네. 이제 유치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유재산을 낸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일반 회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모든 돈이라는 것은 어차피 큰 틀에서 교비인데 네. 교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왜 회계를 분리하느냐. 네. 지금 이 주장이 계속 맞붙고 네. 있는 것이고 하나의 또 다른 쟁점이 뭐냐면 그렇다면 누리과정 지원금 이런 것도 현재 지원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당론이고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원금으로 하되 그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 네. 이 부분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그 2조 원, 그 지금 늘 문제됐던 그 핸드백 사고 뭐 그 돈 아닙니까? 뭐 성인용품점 갔다 해서 처음에 폭로가 됐던 그렇죠. 그 돈이 그 2조 원의 누리자금 지원금인데 그걸 보조금으로 바꾸면 함부로 사용해도 유용해도 횡령 처벌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는 했는데 네. 법안을 아예 보조금으로 바꿔버리자 하는 게 이제 여당 아니고 야당 안은 그렇게 바꾸지 말되 잘못 쓰면 처벌만 하자 이런 거군요. 처벌은 아니고 징계를 징계를 하자. 강화하는 방안이고 형사처벌은 부적당하다는 게 한국당의 본래 취지가 아닐까라고 해석이 되는 네. 아니고요. 아까 네.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안을 지금 제출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게 형사처벌의 능사가 아니라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엄격하게 여러 가지 자문위원이라든가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를 해서 징계를 네. 강화하자는 방안이 한국당의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현장에서 누군가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수박 하나로 원아들 100명 먹이고 뭐 실제로 닭 세 두부 마리로, 하나로 네. 뭐 50명의 원아들과 선생님이 네. 나눠 먹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야가? 학교 네. 급식법인데 이 학교 급식법을 적용하는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 유치원만 급식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인데요. 네. 이유는 다 모든 유치원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영세한 유치원까지 시설비나 인건비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급식법은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나 보건 문제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게 돼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뭐 차등을 둬서 어떤 학생 수, 원생 수로 나누는 것은 부적당하다.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또 이제 그 사립 유치원 측에서 사유재산 뭐 시설 사용금이라고 그럽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인정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건물 사가지고 유치원 사업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법안에 빠졌습니까? 자유한국당 법안에? 빠졌죠. 원래는 네.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뭐 네. 건물 사용료 등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보조해주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29일 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이제 한유총 측에서 주장은 하지만 그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해서 법안에서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전부 문 닫겠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박용진 3법은 공평한 지원 확대는 한마디도 없이 오직 처벌 강화를 전제로 하는 규제 강화만이 넘쳐나고 있다. 박용진 3법이 문제점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며 전국 지혜정단은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그 사회주의 성격을 담고 있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박용진 의원이 또 반박했더군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각종의 어떤 가짜 뉴스들이 너무 네. 배포되고 있다라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직 처벌만을 위한 규제이다 아니면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는 네. 유치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성격이 가진 것이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씩 유포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것인데요. 일단 사유재산이 몰수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라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있다 이렇게 또 그 사실은 네. 이렇다라고 그 밝히고 규칙을 따라야 있고요. 한다는 거고요. 네, 네. 몰수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몰수 규정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만약에 폐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 유치원 운영하거나 설립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국가에 물수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아니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시설 사용료라든가 공적 사용 네. 같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내 된다라는 건물로 유치원 사업하는데 네. 월세 같은 걸이라도 좀 정부가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공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자이거나 재산세 취득세를 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사업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했고 학부모가 낸 원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주장에 저희가 대해서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모든 수입은 유치원 회계상의 수입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이것은 모두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네. 이제 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 학부모가 낸 원비는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소정섭 평론가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이 원비는 국가회계 규정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좀 자율성은 좀 주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한유총 한국 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한유총 서울 지회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원을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유아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사립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격하게 항의했다고요. 강경파들이 찾아와서 15명이 찾아와서 압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날 쓰러져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고 네. 현재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던 상황이라서 각종의 문자 메시지나 연락 수단으로 만나자 찾아가겠다. 네. 그리고 위협적인 어떤 협박성 발언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한 것 중에 그 학부모들에게 어떤 불안을 야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강경파와 좀 다른 기류이다. 일각에서는 뭐 내부 분란이 나고 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설명하는 온건파인 그 박영란 서울 지회장에 대한 좀 강도 높은 어떤 협박성 압박을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유치원들 원비 제대로 내고 정부도 지원 상당히 해주는데 먹는 거라도 좀 제대로 물론 잘하고 있는 유치원도 있지만요.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또 정말 문제가 불거진 게 그 2조 원이라 되는 누리과정 지원금 그거 이제 유치원에 직접 주는데 그 돈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정말 어이없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핵심은 결국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 그 2조 원, 네. 1인당 29만 원씩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저는 뭐 무엇보다 선결과제 아닌가. 그동안에 우리가 봤다시피 그런 부분과 일반에게 다 섞여가지고 그것이 이른바 유치원 원장들의 네. 뭐 쌈짓돈처럼
사용된 경우를 너무 봤기 에듀파인 때문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듀파인 들어가는 걸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접근할 것이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아까 저 처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으로 할 거냐, 보조금으로 할 거냐, 이 돈의 성격. 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이주원 부분에 대해서 회계 시스템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한다. 이 정도까지는 뭐 좀 여야가 여야가 합의할 수 경론 있다. 버리면서 그 정도까지는 합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뭐 이른바 허투운데 쓴 돈에 대해서 처벌이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잘못 네. 썼을 때 그것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소정섭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